소원이 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68차 정책위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3일 애써 주신 덕분에 607조 7천억 원이 되는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70조 원, 의료 방역 지원 예산 12조 원, 아동 농어민 지원 예산 9조 원 등 대한민국 대전을 위한 사업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도 강조했던 지역 화폐를 국고와 지방 예산을 합해서 30조 원 규모로 원래 정부한 6조에서 이렇게 많이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시켰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현실화, 아동 수당 지급 확대, 처상위 청년계층 자산 형성 지원 등 매우 의미 있는 민생 법안들도 다수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린 것은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난 8월 달에 종부세를 9억에서 11억으로 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를 9억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당시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의 안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통해 의결까지 거쳐서 통과시킨 것이 지금의 우리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 시기가 법안 공표이기 때문에 이제 3일날 통과되었으니까 이달 안에 바로 시행이 돼서 개정 법안이 실제 거리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의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과 원내대표단 예결특위 소속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막을 내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민생 입법 개혁 법안의 처리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이 논의가 될 텐데 정말 야당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대장동 화천대유 문제를 가지고 5,503억을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했는데 화천대유가 4천억을 가져갔다 그래서 왜 더 환수 못했냐고 이렇게 그걸 심지어 배임이라고까지 주장하시던 야당 의원들께서 이 개발이익 환수를 20에서 25%를 한 50% 이상, 50%까지 이상으로 올리자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아예 논의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모아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요즘에 서민들의 논란이 많은 게 의원님들께서도 들으시겠지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2단계로 이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경우에 연소득의 40%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그 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량 규제가 4 내지 5% 가계대출의 그 인상폭을 제한한다는 총량 규제를 정책 서민금융이나 뭔가 좀 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금융감독에 이러한 문제를 전달했고 고승범 위원장께서도 지난 금요일 날 내년도 DSR 규제를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보다는 유연하게 하겠다 이렇게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승범 위원장의 입장에 환영을 표하고 좀 더 이것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서 우리 서민들과 또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튈 수 있도록 저희 당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농촌 출신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안이 아시다시피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10.7%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350만 톤에서 388만 톤으로 생산량이 증가돼서 쌀값이 벌써 15,000원까지 떨어진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쌀값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농해수기 우리 의원들께서 기자회견도 했고 빨리 이 쌀 시장 격리를 통해서 쌀값 안정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농수산부에서는 아직 좀 쌀값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또 관망세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기재부나 농수산부에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통한 쌀값 안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D-93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 열심히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우원시 공영표 의원님 등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강연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안민석 의원 중심으로 뭉치가 뜬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략 지역인 영남 지역을 이렇게 순회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돼서 열심히 뛰는데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12월 3일이군요.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박 2일에 걸친 이 본회의에 다 이 모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 노고와 또 헌신 덕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한시가 급한 이런 민생 방역 예산을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내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즉시 이 예산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70조의 예산과 정책 패키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상공인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이 비대상 이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폭넓게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가 얻어낸 큰 성과가 아닌가 싶고요. 또 아울러서 지역 화폐를 30조까지 발행 규모를 늘려서 내년에 충분히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감염병으로부터는 이 안전을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는 빠른 극복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간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더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되면서 대규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은 지난주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어서 당정 간담회까지 개최하는 등 확산 방지와 추가 대책 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예산에 백신 치료제 구입, 또 중증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 관련 예산을 7조 원 규모로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추세와 속도에 따라서 소상공인 피해를 충분히 지원해 준다는 그런 전제하에 보다 과감한 방역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지자체, 정부와 함께 3차 백신 접종 확대, 또 병상 확보, 인력 확충 등 추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후보가 2박 3일 메타버스로 전북을 누볐습니다. 이제 부산, 부울경, 또 충청, 광주, 전남에 이어서 네 번째 메타버스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전북의 각 시군을 빠지지 않고 구석구석 누볐다고 합니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당으로 전달하는 그런 또 이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우리 민주당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이제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역시 우리 국회입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의 민생 개혁 법안 성과를 낼 것을 주문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이 개발이익 환수법, 또 환수 3법,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그리고 국가 핵심 전략 산업법 등 핵심 법안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12월 9일 정기국회가 마감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집중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 이 3법, 환원 3법, 환수 3법을 추진해 왔는데 그 중에 두 법이 이 국토위에서 합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이익 환수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개발이익 환수법까지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기획재정위원회는 저희가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경제소위위원장이 야당 간사가 맡고 있습니다. 야당 간사가 소위위원장으로 이 자리를 딱 잡고 우리 당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법안 하나 제대로 다뤄주질 않고 있습니다. 항상 이 법안 상정 순서를 뒤로 밀어놓고 중간에 끝내버리고 시간 없다 그러고 더 이상 소위를 열지 않는 이런 수법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1년이 넘었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꼭 처리하겠다 이렇게 추진해 왔던 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라든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좋은 법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야당 간사 소위위원장 한 명의 반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당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것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 정기국회 안에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잘 지혜롭게 짜내서 최대한 이 심사를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예를 두 곳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말 중요한 입법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그 다음에 전두환 재산 추징,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원, 그리고 농지투기방지법과 같은 이 당론 추진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책의총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법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책임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충분하고 열띤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자 기치하에 우리 상임위 부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우리 당 주력 법안 13개를 포함해서 약 80건의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대부분 민생과 경제 살리기의 법안들이었고요. 앞서서 두 대표님들께서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민생 법안 중에 우리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가상자산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 맞춰서 시행토록 1년 유예한 부분과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현실화하는 그래서 가계부담을 덜 수 있는 법안도 함께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 정책의총에서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던 난임시술뿐만 아니라 난임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법안도 역시 통과가 됐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그리고 저출생원에 기여될 200만 원 천만남 이용권 지급 근거가 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여 기본법 등 이 코로나 어려운 가게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주력법 통과와 더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 재산추징법, 그리고 농지 투기 방지 4개 큰 법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조발제를 들으시고 이제 당론 법안 추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부분과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에서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인원 제한이 다시 되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해서 중증 병상 인력 확충 그리고 재택 치료에 대해서는 당정을 일치를 마쳤고 추가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더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대안을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조만간 당정 내년도 계획 잡을 때 당의 입장과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당정을 금주 안에 개최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표준단독주택 표준지 요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인데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이게 재산세하고 특히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점검한 결과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단독 표준지에서는 미세한 영향을 준다. 건보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체 중에 하여튼간 약간의 감소가 오히려 5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감소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정부의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후속으로 어쨌든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서 건보료나 이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한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차 협의를 하고 발표 전에 우리 의원님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